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이건 약속했던 물건이 아닌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약속한 적은 없죠. 우리가 그냥 기대를 했을 뿐이지.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비용 절감, 효율화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마스터 플랜, 뭔가 좀 다른 것, 반값 전기차 혹은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은 크게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주가를 얘기를 해보자면 단숨에 박스권을 이탈했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가 자체는 실망스럽죠. 어떻게 됐건 뭐라고 얘기했건 판단이 어떻게 됐건 간에 주가는 오늘 떨어진 겁니다. 팩트가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많이 관심 있는 분 이미 많이 다 서치하시고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인베스트 데이 핵심 키워드를 한 5가지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과 그런 시대에 맞는 에너지를 창출한다. 이게 첫 번째라고 좀 이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기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비용을 대폭 절감한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여기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델 2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해서 반값이건 됐건 25,000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한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계속 한다고 그랬지만 구체성이 없었다는 것이 어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올해 이제 400만 대 목표거든요. 2030년에 2천만 대 체제로 가겠다라는 것들의 원대한 목표. 또 하나 이제 물론 미국에서도 텍사스에 해당되지만 한 달에 30달러 내고 밤에 무제한 충전해 주겠다.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건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기름값 얼마 쓰실지 딱 느낌 오시잖아요. 근데 미국에 텍사스 있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물론 주민들이죠. 30달러에 충전을 무제한 해준다니까 상당히 큰 거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큰 뉴스였습니다. 다음 이제 월가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월가의 반응은 기관 투자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스탠스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보던 사람은 여전히 보수적,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은 여전히 말도 안 돼. 똑같은 흐름이 제가 봤을 때 거의 5, 6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간혹 1년에 한두 명씩 의견을 좀 바꾸는 정도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정보가 부족해 실망했다. 이분이 늘 약간 매수 의견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지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제 번스탄의 사쿠낙이라는 분은 이제 좀 주목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상당한 미국에서 신망을 받고 있고 애플에 대해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이분은 베스트 애널리스트지만 결코 좋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번스타인이 가장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랄하게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11명의 새로운 CEO 임원들 내려오고 나오고 차세대 이제 그 지도자군도 나오고 어떻게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2020년까지, 2030년까지 청사진, 그럼 많은 걸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모델 3도 최근에 원가 절감 30% 했고, 앞으로 이제 더 세상을 밝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히토리도 적게 쓰고, 환경 에너지 하는 건데요. 딱 이거죠. 이분의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 이제 비판적인 분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어떤 정확한 로드맵을 나온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소위 전기차에 대한 희망 메시지만 전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계속 줬는데 그래서 뭐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계속 늘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또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딱 하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뭐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모델 2죠. 근데 사실 모델 2가 만약 근처라도 나왔으면 오늘 여타 자동차 회사는 주가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렌더링도 보시고 그런 그 꿈과 희망에 얘기했던 많이 보셨던 분 있잖아요. 3만 달러 이하에서 전기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반떼급이 많이 나와갖고 팔리잖아요. 다른 자동차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원가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주가는 왜 흔들리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는 냉정한 시간을 여전히 갖고 있는 만에 개인 투자 입장을 보면 제가 그림 하나만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테크의 개인 투자가 비중입니다.
개인 투자 비중이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뭐 20-30% 정도입니다. 25에서 30%인데 이거는 거의 절반입니다. 지금. 그러네요. 개인 투자가 44%. 그러니까 개인은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고 좋을 때면 흥분하고 싫으면 또 설명스러우면 또 엄청 비판하고 그런 것들의 전형적인 심리의 그런 한복판에 있는 주식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주가에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은 세일즈포스 준비를 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결국에는 세일즈포스가 해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조금씩 분위기가 개선되더니 결국 수익성 강화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자사주 매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네네. 계속 이렇게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마크 베니어프라는 분이 창업하고 현재까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항상 발표할 때마다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2-3년에 한 번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할 정도일 뿐이고요. 네. 항상 눈높이를 모아주거나 눈높이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이하게 아주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아마도 행동주의 투자자 펀드가 2군데 정도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저께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은 뭐랄까요? 아주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약간 쉽게 해서 비아냥거리는 발언까지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액티비스트 행동주의 투자 너희 돈 벌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랑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를 할 뿐이다는 얘기를 아주 강조하는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순현금 흐름이 이제 71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19%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자신감을 피력한 게 이슈가 되겠고요. 최소 24곳의 증권사가 레포트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발표했는데요. 모두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특히 니덤 증권사는 투자 의견까지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 이건 워낙 다우 30에 들어간 다음에 주가가 아주 재미없었는데 특이한 주식입니다. 장기적으로 뭐 워낙 좋은 회사라는 건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일즈포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계속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은요.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눈송이도 떨어지나 봐. 이제 봄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 이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세일즈포스랑 완전히 정반대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일즈포스는 오래된 회사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여기 고객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예. S&P 500 기업도 한 95%가 고객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큰 회사고 안정된 회사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쉽게 얘기해서 친구들이 있죠. 같은 또래 들어간 거가 팔란티어, 에어비앤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로블록스, 드래프팅즈 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고 그러네요. 쉽게 해서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적자였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흑자가 기대되는 것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그들의 회계년은 23년이 끝났지만 이제는 그들은 1년 빨라서 집계하기 때문에 자기네 그 장부상이요. 2024년이고 우리가 보통 캘린더는 23년인데 이번 연간에는 흑자 전환을 이제 자신하고 있는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매출도 좋았고 이익도 좋았는데 가이던스 좀 요번에 자기네가 얘기했던 것보다 좀 낮췄거든요. 그렇군요. 그에 대한 이제 실망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최소 5곳의 목표 주가 내렸고요. 한 곳은 올려놨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회사 스스로가 자기네 생각했던 어떤 의견 목표 주가를 실적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 다만 늘 이런 주식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환경 자체가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에어비앤비, 드래프트가 이제 확 올라갔다가 다 자재를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이익이 조금 나더라도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엄청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좀 유의하시면서 너무 적극적인 이런 주식에 대한 대응은 좋지 않다. 물론 이거 분명히 좋은 회사는 분명하지만 좀 진짜 장기로 보셔야 되겠죠. 단기적인 흐름을 대응하시기에는 이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모두.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불안한 게 있고요.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되다 보니까 종목별로 수익률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하경의 인사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전하다. 지금이라도 AI, 금리와는 조금 또 반대되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이 있으실까요?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란 증권사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대표적으로 시장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와중에서도 좀 관심 가질 만한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은 한결같이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저도 의외이기 때문에 이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네. AI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레포트를 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수많은 아까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와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 데이터가 석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AI는 전기차 같은 거다. 전기라는 거지. 전기가 새로 세상에 나왔을 때 같은 그런 것이 큰 변화가 나는 것이 AI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핸드폰 시장에서 이래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세상을 뒤바뀌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챗 GPT가 됐건 뭐가 됐건 AI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고 세상을 바뀔 수 있는 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뀌는 네. 마켓의 큰 모멘텀이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주식을 봐야 되느냐는 것인데요. 네네. 여기서 수많은 작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긴 대부분이 큰 것들을 얘기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애플 이런 걸 들어가고요. 예. 심지어는 바이두 같은 것도 들어가고 어도비, 팔란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 어도비나 팔란트 같은 건 주가 아주 재미없고 주가가 작년에 워낙 떨어졌고 팔란트는 아직 적자 회사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진짜 그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팔란트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안정적인 것들로 하셔야 되겠다. 그게 네. 편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보면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저평가 인식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그 알파벳의 소위 지금 PER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모든 것보다 제일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쵸. 13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4배, 15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좀 편안하고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을 지금 딱 투자할 때가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는 새로운 전기와 같다. 챗 GPT는 아이폰의 발견과 같다. 특히나 이 얘기를 한 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밸류에이션 좀 고려해야겠죠. 구글을 가장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한경 위원과 함께한 오늘 월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 머니투데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